떡값 수사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걸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나 의원님 같은 경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황교안 그 후보자가 공정한 법 집행을 당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떡값 검사들의 그 금품 수령 사실을 다 부인했고 그리고 수수한 사실도 그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거의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검찰이 녹취록 외에 다른 수사 결과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시에 2005년 12월 중순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당시에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로 총괄 지휘했던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그 수사하더라도 이 공소시효를 갖다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아서 1회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해도 지급했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수사하기도 전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실한 편파적인 수사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불법 취득한 불법 도청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한다.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예. 그 사재단이나 김용철 변호사의 책들에 보면 어쨌든 지금 황교안 후보자도 떡값 검사의 대상자다 리스트 안에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회찬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떡값 검사의 리스트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살펴본 녹취록에 따르면은 그 녹취록이 작성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명으로 거명된 사람들은 이 직위로 봐서 당시에는 황교안 검사는 이제 좀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거명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거기에 보면은 뭐 주니어 검사라거나 이런 부분도 좀 줘야 된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만은 그 주니어 검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실명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처리 결과나 혹은 소위 삼성의 성매매 사건 이런 것들을 처리한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언급한 대로 사상 최대의 정경, 검, 은 거대 비리 사건입니다.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도청한 사람과 또 이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고 또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일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생각되고 지금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도 이런 사건 등의 처리 방식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분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대상자로서 적폐를 해소할 총리의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석하신 노회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로서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의 법 테두리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런 황교안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현재 입장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발표와 달리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서 수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소위 그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린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도한 기자들도 언론인 두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8일 그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그 떡값 검사 의혹
거론되고 있던 당시 법무부 차관 김상희 차관은 자신의 이름이 그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대검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불법으로 이렇게 취득된 이 불법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도 될 수 없고 이것을 단서로 수사해서도 안 된다라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차장은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을 거기에 피의자 격인 사람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황교안 차장이 지휘했던 수사팀에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저하게 법을 갖다가 위배하고 편파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또 관계되는 그 삼성그룹 관계자들이나 또는 특가검사 의혹인 분들을 갖다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당시에 설명을 하면서 불법 도청 자료에 대화 당사자로 거명된 사람은 국가기관에 의한 이 피해자들이라는 거죠. 불법 도청 당했으니까. 근데 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엑스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이 사람들을 유죄라고 해서 형사처벌하게 되면은 도청 피해자가 이중의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나오는 도둑을 잡았는데 훔친 물건 중에 마약이 있다면은 그 마약이 왜 그 집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약 수사를 하게 되면은 도둑 맞은 사람은 두 번의 피해를 보는 꼴이니까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것이 당시의 수사 결과 발표문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거대 권력에 의한 비리 사건을 갖다가 검찰이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낮아지고 결국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는 상황에 이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그 수사하더라도 이 공소시효를 갖다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아서 1회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해도 지급했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수사하기도 전에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실한 편파적인 수사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불법 취득한 불법 도청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한다. 증거가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수사 단서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예. 예, 그 사재단이나 김용철 변호사의 책들에 보면 어쨌든 지금 황교안 후보자도 떡값 검사의 대상자다, 리스트 안에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회찬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떡값 검사의 리스트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재감과 또 이 사건의 수사를 촉구하고 또 보도한 사람만 처벌하고 문제가 제기된 사람들은 일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생각되고 지금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도 이런 사건 등의 처리 방식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분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대상자로서 적폐를 해소할 총리의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석하신 노회찬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검찰 수사 책임자로서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늘 아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시의 법 테두리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이런 황교안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결과 발표 그리고 현재 입장에 대해서 우리 노회찬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발표와 달리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떡값 수사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걸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나 의원님 같은 경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당시에 수사를 책임졌던 황교안 그 후보자가 공정한 법 집행을 당시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공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떡값 검사들의 그 금품 수령 사실을 다 부인했고, 그리고 수수한 사실도 그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거의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검찰이 녹취록 외에 다른 수사 결과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충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시에 2005년 12월 중순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당시에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 책임자로 총괄 지휘했던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은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서 수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엑스파일에 나오는 소위 그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린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보도한 기자들도 언론인 두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18일 그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그 떡값 검사 의혹이 거론되고 있던 당시 법무부 차관 김상희 차관은 자신의 이름이 그 엑스파일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대검 관계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엑스파일은 불법으로 이렇게 취득된 이 불법 행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도 될 수 없고 이것을 단서로 수사해서도 안 된다라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차장은 얘기를 했는데, 실은 그 불법으로 취득한 내용을 거기에 피의자 격인 사람에게는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펴본 녹취록에 따르면은 그 녹취록이 작성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명으로 거명된 사람들은 뭐 이 직위로 봐서 당시에는 황교안 검사는 이제 좀 고위직 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거명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거기에 보면은 뭐 주니어 검사라거나 이런 부분도 좀 줘야 된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만은 그 주니어 검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실명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처리 결과나 혹은 소위 삼성의 성매매 사건 이런 것들을 처리한 상황을 봤을 때 이분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장관이 언급한 대로 사상 최대의 이 정경, 검, 은 이 거대 비리 사건입니다.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도청한 사람